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탄절 연휴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가장 홀가분한 느낌을 가질 분은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법원 3부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1심에서는 작년 9월입니다만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당시 현직 경남지사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판단과는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불분명하고 금품 전달자인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5년 봄에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준표 대표는 이제 큰 짐을 하나 들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유죄 취지의 말하자면 2심 판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선고를 했더라면은 당 대표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는 홀가분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지워지는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당차게 져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때 불만을 품은 보수적 시민들이 이해하려고 한 것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니까 저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그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걸고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이른바 적폐 수사는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를 모조리 위반하고 있으므로 지금 구속된 사람은 다 석방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것을 자유한국당이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김원성 씨가 2001년에 김대중 청와대의 지시로 자신이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500억씩 3천억 원을 조성을 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써 있는지를 모른다는 아주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논평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려고 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두 건에 대해서 우선 홍준표 대표의 입장 표명이나 당의 움직임, 반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세상 만사는 반응을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반응입니다. 반응을 영어로는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능력을 어빌리티를 붙인 게 리스판시빌리티입니다. 즉 책임이란 것은 뭐냐? 리스판시빌리티는 책임인데 책임이란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반응하는 능력이 너무나 늦고 무디고 이게 무슨 대소를 분간 못하는 그런 느낌을 주어왔습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가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 강력한 야당입니다. 의석수로 봐서는. 야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영광입니다. 역사와 마주하고 체제를 지키느냐 놓치느냐의 싸움이니까 이것은 남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꼭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홍준표 대표가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아마 더 큰 일을 역사가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주어진 임무는 대한민국 지키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유지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는 그 기둥이 6개입니다. 첫째는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북한은 민족사에서 이단 세력, 반역 세력입니다. 그리고 반공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그 다음 민주입니다. 법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법치, 민주, 자유, 반공, 민족사적 정통성, 이게 대한민국이게 하는 정체성과 정통성의 6개 요소입니다. 지금 문재인 촛불혁명 정권은 촛불혁명이란 말을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말로도 쓰면서 이 6개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총공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이른바 홍위병 세력, 또 우호적 언론, 여기다가 일부 검사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일부 판사들, 그리고 국회,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에 뻗친 좌파 세력입니다. 이들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 민주, 법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힘은 크게 보면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양심적 언론입니다. 정상적 언론이죠. 언론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최종적 법치의 보루인 법원의 독자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투지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 이 3대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일깨워가지고 지금 기울어지는 대한민국 반공, 자유, 민주, 법치 체제를 지켜낼 것이냐 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 홍준표 대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북한 정권의 남침 또는 북한 정권의 힘에 의해서 공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하면 대한민국 공산화가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느 결과든 남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지향하고 있고, 대한민국 세력은 한반도 전체의 자유, 민주,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가 겹쳐가지고 국가 전망, 체제의 유지냐, 체제의 포기냐 하는 이런 지난 70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건을 겪었지만 과거의 사건과
질이 다른, 깊이가 다른 이런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맡을 일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검찰과 정치화되려고 하는 법원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선동기관화 해가지고 남북한 좌파의 대한민국 체제 파괴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KBS, MBC가 저널리즘의 원칙을 버리고 정권의 선동기관이 되는 것, 좌파의 하수기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또 이른바 흑수저 출신이에요. 출신이 아주 서민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특권층이 있다. 그 특권층이 누구냐? 선동 언론, 정치검찰, 눈치 보는 판사, 제왕적 국회, 규정노조라고 딱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특권층을 몰아내가지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실감이 나왔습니다. 실감이 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종 양반 세력, 신종 특권 세력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 특권 세력을 약화시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상화시키는데 딱 적격인 사람이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고 정치적인 일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역학관계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커야 합니다. 이승만처럼 큰 사람이 되어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같은 큰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비록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민주주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였지만 그분은 작은 나라의 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런 큰 나라의 작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중국 앞에 가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훼손시키는 이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특히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아주 충실한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과 시각, 특히 역사적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과정에서 하나 홍준표 대표에게 제가 실망한 게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북한 정권을 우리가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 헌법 제3조에 대해서 아주 기능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이 다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당시에 이인재 후보와 이 논쟁을 하는 걸 보고 헌법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얕으면 곤란한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달라졌겠죠. 대한민국은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북한 또한 대한민국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넓은 시각과 더불어.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은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이 속 시원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너무 감정적으로 비치고 표현이 좀 거친다 한다면은 이게 국민들 눈에, 특히 젊은 세대 눈에는 교양 문제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좌파는 교양과 담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고 인간관계, 인륜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인데 교양 없는 은행으로 비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으로 해서 출당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와 재판은 정당하냐? 정당하냐? 이것은 부당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될 만한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탄핵 재판은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 탄핵 재판 8대0의 파면 선고는 잘못되었다는, 파면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법리적, 역사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력은 이미 발생했지만은 그 정당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탄핵 재판이 옳았다. 물론 탄핵 재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승복했으니까 청와대를 떠난 거예요. 승복하는 것과 그것이 타당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승복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판해야 됩니다. 끝까지 비판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지금 무리한 재판을 하고 또 구속기간 연장까지 하는, 이것은 인권 탄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적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이제는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기 전보다 더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정치적 책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형사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순간 홍준표 대표의 지지 기반 발언은 아마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한국의 조직된 보수 세력이 아주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보수 세력을 넓혀야 합니다. 넓히기 위해서는 이 보수의 개념을 더 넓혀야 합니다. 보수의 개념을 더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는다고 한다면은 남북한의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은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이제 보수 혼자 힘으로는 체제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증명했습니다. 그럼 반역적 좌파가 아닌 중도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중도와 협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정은 세력이 아닌 사람과는 다 우리 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야 이 체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전략과 정치력이 필요하고 마크의 교섭이 필요하겠죠.
동시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을 꼭 수사를 해가지고 뭐 감옥에 보내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만한 비리가 안 나오니까 오늘 보니까 2008년 특검을 통해서 이미 해명된 무슨 다스란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 정권이 다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일사부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에 대해서는 2008년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가지고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재수사한다. 더구나 형식이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고발한 것을 검찰이 받아서 수사팀을 만든다. 참여연대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재개. 대통령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제1임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지키느냐?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법치 파괴자가 싸워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다시 정치를 재개를 해가지고 자신의 억울함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법치 파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하나의 전 대통령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야 할 그런 이념 전쟁의 막바지입니다. 여기에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디 도사처럼 고고하게 외딴 섬에서 살고 있을 형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이회창 같은 분을 찾아가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같이 힘을 합쳐서 보수가 너무 약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하는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중도 세력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정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는 이 반역적 좌파, 반공과 자유와 민주와 법치를 부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생기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김정은 하면은 화가 나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그리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맙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뭐 어느 지역이냐 중도냐 보수냐 이렇게 따지면서 분열하고 있을 지금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변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의 가장 1순위는 내년이죠. 내년에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만한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한테 알리는 일입니다. 여론이 선거를 좌우하고 여론이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국민들을 깨우치지 않는 한,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